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멀게는 우주 탄생 원인을 설명해주는 빅뱅 이론부터 가깝게는 낚싯대나 나침반의 원리까지 이 모든 현상에 숨어있는 원리가 바로 물리인데요. 특히 현대 물리학은 여러 학문 연구의 기본이 되는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초과학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물리학과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물리학과입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어렵게 모신 분인데요. 20세기 최고의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만큼 우리 물리학과에 대해 쉽고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실 EBS 대표 강사 박정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물리 대표 강사 박정호 선생님입니다. 입시 한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은 현재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3학년 임호연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임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화면에서 본 내용이 참 재밌는데요. 흑연이나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다니 생물학에서는 DNA 이중나선 구조는 돼야 노벨상 받거든요. 물리학은 쉬운가 봐요. 노벨상 받기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요즘에 들었던 한 이슈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네. 우리 중력파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중력파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중력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자기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요? 그래요. 전자기파 우리가 들어봤어요. 쓰고 있는 네. 전자기파, 네.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시공간을 넘어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통화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은 전자기파가 처음에 발견됐을 때도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자, 중력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엄청난 세상,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생활을 바꿀 수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네. 자, 이 중력파에 대한 연구를 더 하게 되면 네. 빅뱅에 관련된 거, 그죠? 그다음 블랙홀에 관련된 거, 또는 중력 렌즈, 중력파를 연구하는 망원경의 제작 등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연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아마 일반 분들은 그래서 뭐가 바뀐다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나중에는 우리 미래 시공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력파라고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질량체가 변해요. 그러면 주변의 시공간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웨이브의 형태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시공간에 대한 우리한테는 변화를 줄 수 있어서 마치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통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 말씀 중에 블랙홀이라든가 빅뱅이라든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SF 영화가 좀 떠오르는데요. 호연 학생은 어땠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 잘했나요?
아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물리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수능까지 물리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네. 물론 고등학교 때 물리를 잘하면은 대학 와서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를 잘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좋아하긴 했다. 아, 좀 겸손한 표현 같은데요. 그럼 어떤 이유로 이 물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나 물리처럼 순수 학문을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재밌어서 더 배워보고 싶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물리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선택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호연 학생은 혹시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이런 고민은 없었나요? 저는 물리라는 학문이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대라는 게 실용적인 학문인데 실용적인 학문은 기초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기초를 배우면은 나중에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모든 이제 실용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그 말에서 좀 듬직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물리학과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현상의 원리를 깨우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리학과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찾은 곳은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이라는 이론 수업 시간인데요. 꽤 어려워 보이는 내용에도 진지하게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 대표적인 기초과학으로 알려진 물리학은 공학, 화학 등 여러 학문의 연구에도 상당 부분 연관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물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로부터 나온 물질, 물질로부터 나온 인간, 그리고 그 물질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 그 모든 관계,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법칙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3학년 학생들의 밀리컨 기름방울 실험 시간. 물리학과에서는 이론 수업만큼 실험 수업도 중요합니다. 물리학을 전공하면 전기, 전자, 컴퓨터, 기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풍부한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리라고 하는 거는 기초 과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최첨단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회사에 들어가면 실제 물건을 설계를 하고 만들고 이런 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험 수업을 안 하고 이론만 이해하는 걸로서는 그런 응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론으로 이해하는 부분을 경험을 해보고 그걸 또 그 중에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많은 분야 중에서 이제 내가 이런 쪽에 적성이 맞구나 하는 것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과목들을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리학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을 저희는 물부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물부심은 쉽게 말해서 물리학을 배우면 이제 다른 학문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자신감으로 충만한 거죠, 모든 학생들이. 학생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공부가 어렵다는 대학의 물리학. 그만큼 성취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와 대학교에서 배우는 물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학년이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은 사실은 답이 있는 거를 학생도 알고 가르치는 분들도 아는 상태에서 찾아가는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만들어야 되거나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가면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대학교 때 배운 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한 수준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실험이나 이론들을 충분히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그 수준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측면이 물리의 매력인데 학생들한테는 그게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고등학교에서 힘들어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1, 2학년 때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좀 견디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을 탐구해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매력적일 수 있는 학문인데 1, 2학년 때는 그냥 막연하게 고전역학이나 전자기하학을 배웠고 이제 3학년 때는 제가 양자역학, 반도체 물리, 이제 4학년 그다음에 광학, 그다음에 4학년 들어와서 구체 물리라는 걸 배웠는데요. 이게 3, 4학년 때 배웠던 물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짜맞춰지더라고요. 이게 따로따로만 알고 있던 게 짜맞춰지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구나라고 이제 느껴졌던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저학년이었을 때는 그게 짜맞춰지지가 않았었는데 나무만 바라보다가 이제 숲이 딱 봐줬을 때 그 뭔가 되게 신선함? 그런 놀라움이 있었어요.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문제를 2학년 때 역학을 배우고서 보면 또 상황이 또 바뀌어요. 근데 이 역학을 배우고 나서 봤던 문제를 전자기하학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성 이론을 대입하면 또 상황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날로그식 TV 같은 데서 무알의 현상 때문에 화질이 좀 안 좋아지는 현상. 무알의 현상은 일정한 간격을 갖는 무늬가 반복해 겹쳐지면서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무알의 현상으로 뱃살을 측정하려는 학생들. 등고선이 혹시 몇 개 보이나요? 3개. 3개 보이나요? 근데 등고선 하나 사이의 간격은 뱃살 높이 1cm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3cm 튀어나온 거예요. 대충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물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다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카메라나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이런 전자기기 말고도 뭐 자동차 같은 기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이 움직이는 그 방법까지도 사실 다 물리학 법칙 안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는 그냥 모든 거가 다 물리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는 전부 다다. 네, 물부심이라는 말이 있군요. 물리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멋진데요. 선생님, 근데 저 학생들은 물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일반 맞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물리를 어려워하는데 도대체 어떤 학문이길래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걸까요? 어렵죠. 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연과학, 특히 물리라고 하는 학문은 자연 현상을 토대로 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암기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학문이다라고 해야지 암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요. 저도 수업할 때 항상 이 과학 탐구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우든 말든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쉬운 물리적인 현상이랄까요? 이런 거 하나 좀 예를 들어주시죠.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놀이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놀이터? 놀이터만 해도 뭡니까? 뭐 구조물들이 있죠. 네. 그 구조물들도 다 물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큰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놀이동산. 네.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들도 모두 다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냈던 거죠. 롤러코스터 같은 거. 아유, 말할 것도 없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가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우리 많은 이 일상 분야에 물리학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 물리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수업은 화면에 제시된 것 말고 또 어떤 수업들이 있을까요? 전공 이제 기초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선택 과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공 기초 과목으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핵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양자역학의 세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수가 좀 더 많아지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는데 수학적인 뒷받침이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염이 나니까 이게 수염이 자꾸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호연 학생이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만족도가 높거나 혹은 특히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딱딱한 이론 수업보다는 직접 자신들이 기구들을 만져가면서 실험 결과를 도출해내는 실험 수업이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고요. 네. 어려운 수업이라면은 양자역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굉장히 내용도 어렵고 생소하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1, 2학년 때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네. 3학년 때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름 자체부터 풍기는 포스가 뭐 양자가 뭔가요? 양성자인가요? 선생님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순간 이게 생각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이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양자역학 어렵죠.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야구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죠.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의 위치를 시간대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거시적 우리 물리학 운동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시세계라고 보죠. 네. 근데 작은 세계, 예를 들어서 뭐 전자라든지 작은 미립자 이런 미시 세계에서는 그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물리학적인 물리량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요, 안 보이니까. 확률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운동이나 관련된 힘의 법칙들을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시적 이 운동 세계에서 나타난 것들하고 조금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호연 학생이 앞에서 이제 실험 수업에 학생들 만족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학과에서 이 실험 수업하고 이론 수업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졸업하기 위해서 전공, 기초, 필수 선택을 합쳐서 84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중에 네. 12학점이 실험 수업이에요.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런데 네. 실제 물리학 연구에서는 실험 위주의 연구가 되게 많은데 네. 저희 학부나 대학원 수준에서는 물리학적 방법론을 배우는 게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론 수업 이론 수업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개인적으로 했던 실험 중에 기억에 남는 실험 있나요? 네, 저 1학년 때 처음 들어와서 했던 수업인데요. 네. 자유낙하 실험인데 공 2개를 떨어뜨리는데 네. 하나는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고 하나는 수평 방향의 힘을 가해서 동시에 떨어뜨려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했던 실험이고 이런저런 기구도 한번 사용해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력 가속도 값이 나왔나요? 9.8이죠, 9.8. 네, 맞습니다. 비슷한 값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물리학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이 물리학과와 더불어서 응용물리학과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 물리학과랑 응용물리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리학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순수 물리학과 응용 물리학. 네. 사실은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공학 계열이나 기술 쪽 아니면 산학 협동 쪽에 관련된 특수한 목적이나 필요로 해서 가지고 있는 응용성을 바탕으로 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응용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순수한 학문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은 순수한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이 물리학과가 이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죠. 예. 단과대로 얘기했을 때는 그렇죠. 네. 예. 경희대 같은 경우도 어디에 네. 들어있죠? 네. 자연과학대학에 들어있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물리학 같은 경우는 공과대학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많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과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과대학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용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 계열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응용 물리학은 이제 물리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그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 물리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분야로 이제 진출이 가능한가요? 물리학과 나와서 뭐 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특히 이 분야는 좀 강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공부를 계속해서 뭐 대학원 과정을 밟아서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교수진,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각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연구소 아니면 국영 연구소로 지원을 해서 연구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 그 밖에 뭐 할 게 있나?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이 전자기파를 기초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웬만한 디지털 정보에 관련된 기기들에 관련된 학과를 분야를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도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쪽, 그 다음에 앞으로 로봇 공학이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 쪽,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 우리나라에서 우주 쪽으로는 많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물리학과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 많은 부분을 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연 학생이 경희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주로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나요? 네, 많은 졸업생 분들이 전기회사나 전자회사 아니면 디스플레이 회사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그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꿈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네,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는 학술 동아리가 존재하긴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들이 맡은 주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서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실제로 물리학과를 졸업한 졸업생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물리학과로 진학한 이유는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리학은 기초과학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학문입니다.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수학하면서 고전 물리학부터 현대 물리학까지 물리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물리학과에서는 물리학 이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또한 그 이론을 이용한 실험 실습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론 공부와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기기들의 동작 원리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물리학과를 졸업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학기기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로 취업해서 연구원이 되기도 하고 저처럼 대학원에 진학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 물리학자로 진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열심히 연구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리학자로 산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현실화하고 만일 흥미로운 것이 발견된다면 세상에 알려서 작더라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물리학과가 가진 매력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학문을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정신이 강하고 창의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물리학자가 되어 교수로 활동 중인 모습 잘 봤습니다. 선생님, 이 물리학과는 어떤 적성의 학생들에게 어울릴까요? 일단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그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물리학과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아마 호연 학생도 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일례로 뭐 유명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만 봐도 이 생각하는 이 힘이 대단했죠. 그래서 우주,
보이지도 않는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사고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물리학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잘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강조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내가 많이 알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있다면 네네.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세상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있고 또 알아내고 싶고 그 원리를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 있는 학생이 어울릴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호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호기심이 많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뉴턴이 그랬던 것처럼 사과가 떨어진다고 그냥 사과가 떨어진 애가 아니라 왜 떨어질까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물리학과는 이제 궁금한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궁리하는 학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연 학생 혹시 물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책 있을까요?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물리학 관련 책이 있는데요. 네. 물리학 클래식, 블랙홀 전쟁, 과학 콘서트 이런 책들이 있는데 과학 콘서트 같은 거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왜냐면 실생활에 관련된 물리를 많이 다룬 책이라서 네.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학교에서도 권장 도서로 많이 지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 이 물리학과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물리학과가 미래를 바꾸는 기초 학문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물리학이 기초가 되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원을 하면 그 후에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학생들 항상 따라다니니까요. 뭔가 이런 순수 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렇죠. 왜냐면은 순수과학 쪽에 우리 한국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만 또 과학 분야가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물리학 외에도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미래 변화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할 학문 중에 하나로서 물리학이 앞장설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투자와 격려 아낌없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연 학생은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나요? 네, 제가 아직 확실한 진로는 선택하지 못했는데요. 해외로 유학을 떠나서 좀 더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물리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호연 학생 한마디 해주시죠. 네, 주저하지 마시고 물리학과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딱딱하고 지루한 학문이 아니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꼭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와야 할 건 없어요. 그냥 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되는 것이고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수염이 떨어졌습니다. 물리학과, 그죠? 학생들이 관심은 있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과 노력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부나 명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나 명예는 공부를 하다 보면 부족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물리학과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명예욕이 있어서 들어온다든가 그런 학생들은 저는 거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수한 관심, 그 다음에 공부하는, 탐구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물리학과 지원하세요. 미래를 바꾸는 기초학문으로서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지원들 많이 하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리학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리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또 졸업하면 진로는 어떻게 될지 막연하기만 했던 부분이 좀 해결됐는지요. 물리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 그 속에 숨어있는 물리학의 원리를 알아보고 싶은 학생, 호기심 있는 학생이라면 미래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이 물리학의 세계에 입문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호연 학생 그리고 박정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